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뭐죠? 함수죠, 함수. 자, 지금 제가 이런 함수를 만들고 나서 변수 안에 안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한번 감싸 볼게요. 이렇게.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소괄호 안에 함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제가 이렇게 하면은 실행은 됩니다. 여러분 일단 한번 여기까지 만들어 보실래요? 얘는 창입니다, 창.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까지 나오셨나요? 나오셨죠? 자, 이게 이렇게 써야 됩니다. 확인하고 일단 펑션 한 다음에 이렇게. 자, 펑션을 그냥 fun까지만 쳐도 자동 완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엔터, 소괄호, 중괄호.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소괄호 안에 넣을게요. 이게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차피 이건 안 써도 되는 게 소괄호 안에 넣을 거기 때문에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 여기까지가 함수를 하나 만든 거고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함수를 실행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거 쓰는 거죠. 이렇게요. 자, 잘 보세요. 이 함수는요,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딱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지금 이 함수를 만들고 바로 실행까지 했죠. 이거를 또 다시 실행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얘한테 의미를 좀 부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여러분이 이 함수를 A라는 공간에 넣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든 이 함수를 100번이든 1000번이든 다시 호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만들고 나서 A 안에 안 넣었으면 다시는 호출을 하지 못하겠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이거의 줄임 표현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줄임 표현. 일단은 이거 지우시고요. 그 다음 여기를 한 칸 띄우고 여기다 A를 쓰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쓰면은 A라는 변수 안에 함수를 넣겠다 라는 겁니다. 완전히 똑같은 뜻이에요, 그냥. 자, 일단 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제가 이렇게 하면은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비실행할 수 있을까요? 비실행. 아주 잘 됩니다. 근데 B를 실행했을 때 뭐가 실행되는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이 펑션이 그냥 값이에요, 값인데 실행 가능한 값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어떤 시나리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는 일이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라고 해볼게요.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누군가 요청을 하면은 이런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1부터 콘솔 로그에서 1부터 10까지는 너무 많으니까 3까지 합시다. 3까지를 출력을 하는 걸 합니다. 제 일이 그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를 출력해달라고 할 때마다 복붙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매번 이거를 직접 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프린트 1, 2, 3 이라고 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거 아직 안 따라하셔도 돼요. 다 시간 드릴 겁니다. 일단 설명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름만 보면 어때요? 1부터 3까지 출력한다 라는 좋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이거를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될까요? 그죠? 실행이 됩니다. 근데 실행이 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이 안에다 써야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이거는 좀 여러분이 좀 보기 편하게 로그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뭐만 하면 되죠? 여태까지는 제가 필요할 때마다 1, 2, 3을 직접 다 썼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필요할 때마다 이것만 쓰면 됩니다. 아주 편해졌죠, 일하는 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저의 주된 하루 일과는 1부터 3까지 누가 요청을 하면은 그 즉시 빠르게 출력을 하는 게 제 일이에요. 저는 이걸로 굉장히 고액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초반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가끔 4까지 출력을 해달래요. 4까지. 그럼 이걸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1부터가 아니라 0부터 3까지 출력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걸로 가능한가요? 안 되겠죠. 그렇죠?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고 누가 부탁을 해서 1부터 3까지 출력을 해줍니다. 한번. 그 다음 점심에 먹고 또 한번 출력해달래요.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또 한번 부탁을 합니다. 근데 퇴근하기 전에 한 부탁이 뭐냐면 1부터 3까지가 아니라 1부터 7까지 출력하는 걸 해달래요. 그러면 저는 이 함수로 이런 요구를 들어줄 수 있나요? 이 함수로 이 요구 커버 가능한가요? 안 되겠죠? 1부터 7까지 직접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초반에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달이 지날수록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초반에는 딱 패턴이 2개밖에 없었어요. 1부터 3까지 출력하는 거 하나랑 1부터 7까지 출력을 하는 거 하나. 1, 2, 3, 4, 5, 6, 7. 이거 2개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거 2개를 만들어 놓고 미리 초반에는 비교적 쉽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심을 한 거죠. 왜냐? 어차피 저한테 요구 들어오는 패턴은 이 2개밖에 없으니까. 3까지면 위에 거 써주면 되고 7까지면 아래 거 써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패턴이 단순할 때는 이걸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패턴이 점점 복잡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미리 다 함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 아시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자, 이제 이 안에서요, 리밋을 3으로 놓고요, 그 다음 폼으로 돌릴게요. 자, 이거 우리 폼은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하면은 1만 몇 번이 출력이 되죠? 3번. 참고로 이 리밋이라는 변수 있죠? 이 변수는 지금 어디 안에 있나요? 그쵸, 이 print 1 to 3이라는 함수 안에 있죠. 이 함수 안에 있는 변수는 밖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도 없어요. 아무튼 지금 리밋은 3이죠? 그러면 1만 3번을 출력할 거고요. 제가 이거를 i로 고치면요, 1, 2, 3이 나오겠죠? 이거를 7로 고치면요, 1부터 7까지 나오겠죠? 자, 근데 제가요, 이거를 뭐 한 번을 실행하던 10번을 실행하던 뭐 100번을 실행하던, 이거는 무조건 1부터 몇 가지만 출력을 하죠? 3. 왜 3까지만 출력하죠? 그쵸, 리밋을 3이라고 해놨잖아요. 미리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3이라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1부터 3까지가 아니라 n까지 출력을 하는 거죠. n까지. 이렇게. 그리고 그 값을 매번 다르게 하고 싶습니다. 매번 다르게. 우리가 뭐 차 같은 걸 살 때도 옵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썬루프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저는 이 함수가 유연하게 행동하기를 바래요. 대충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느낌상 맞춰보세요. 이거는 1부터 몇 가지 출력하는 함수일까요? 몇 가지? 2. 얘는요? 6. 그대로입니다. 1부터 2까지 출력을 하고요. 1부터 6까지 출력을 했으면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출력하는지는 누가 결정하고 있죠? 리밋. 함수명도 맞춰주겠습니다. n으로. 자, 근데 제가 어차피 지금 여기서 뭐 10을 넘기던 8을 넘기던 얘는 무조건 몇 가지만 출력하고 있죠? 3.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호출을 하면서 넘겨준 2라는 값이 어디에 꽂혀야 되죠? 여기. 리밋 값에 꽂혀야 되죠. 근데 리밋은 그러면 초반에 고정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미정이 돼야 될까요? 그쵸. 미정이 된 상태로 있어야겠죠. 이렇게. 고정이면 안 됩니다, 얘가. 그 다음, 변수 같은 경우는요, 여기다 놓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함수 아니긴 한데 여기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이 넘겨준 2라는 값 있죠? 이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타입을 생략을 하셔야 돼요. 대충 감이 오시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이게 실행이 됩니다. 딱 함수만 보세요. 함수. 여러분, 딱 이것만 보고서는 이게 1부터 몇 가지 출력을 하는 함수인지 알 수 있나요? 모르겠죠? 근데 왜 모르죠? 그쵸? 이 리밋이 딱 이것만 보고서는 2인지 3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얘는 뭐냐면요, 얘 값은 이거를 실행을 할 때 옵션 값을 넘깁니다. 이게 함수 실행인 건 아시죠? 이거. 그리고 여기 이 소괄호 안에 있는 값을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그 다음 여기서 이 받는 부분 있죠? 받는 부분을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인자에서 넘긴 값이 매개 변수 자리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실행을 할 때는 2인 상태로 실행을 하고요. 두 번째 실행을 할 때는 6인 상태로 실행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것도 n으로 고쳐줄게요. 이렇게.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보세요. 이런 게 나오면 초반에는 여러분이 이 함수를 다시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언컷 레퍼런스 뭐 에러라고 뜨죠? 이런 거. 그래서 레퍼런스가 뭐냐면 언급하다 뭐 이런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있지도 않은데 뭐 이런 함수를 언급하려고 하냐, 실행하려고 하냐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계속 뭐라 하고 있죠? 이런 거. 막 이런 거 is not defined라고 하죠. 이런 거 함수 없다. 그러니까 왜 만들지도 않고 실행을 하냐? 딱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함수를 다시 만들려고 했을 때 보통 뭐 여러분이 이거 쓰고 이거 쓰고 그 다음 또 이거 쓰고 이런 식으로 글 쓰듯이 위에서부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1단계 함수를 먼저 만드세요. 이렇게. 그리고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깔끔하죠? 여기가 깔끔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직까지는 오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실행하는 거 보면 어때요? 지금 어떤 숫자를 하나 넘겨주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함수를 넘겨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럼 몇 개를 받아야 되죠? 한 개. 근데 만약에 여기가 숫자가 2개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몇 개 받아주면 되죠? 2개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규칙이에요. 하나면 하나, 2개면 2개. 이렇게. 물론 여기서 변수명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짓고 싶은 대로 그냥 지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지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변수 이름을 가지고서 여기 안에서 활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 안 돼요. 홈은 뭐 if문 이런 건 안 됩니다. 뭐 펑션 이런 건 안 돼요. 자, 아무튼 지금 값을 이렇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그러면 이거에 맞는 변수명을 조금 생각하는 게 좋긴 한데, 좋은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함수 이름을 보면은 1 to n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변수명을 그냥 x라고 짓는 것보다 n이라고 짓는 게 좀 더 낫겠죠?
이거는 그냥 센스입니다. 센스. 그리고 이 n의 값이 이 안에 들어있겠죠. 이렇게 여기 안에 쓸 수 있는 거죠. n의 값을. 그 다음 또 보세요. 아직까지도 오류가 안 났습니다.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초반에 이거를 많이 하시다가 이거를 어디를 하나 지웁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로 뭐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요 바로 컨트롤 Z 해서 이전 작업으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업을 하실 때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초반이면. 그리고 나서 바로 이거 출력해야겠으니까 출력하는 거니까 바로 폼은 돌리면 되겠네, 이게 아닙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해보는 거예요. 이거 왜 하냐? 이 값이 잘 전달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되면은 이제 다음 단계. 그 다음에는 준비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도 잘 나오는지. 잘 나오면 그 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계속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엄청 조금씩 해야 됩니다. 되게 방어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걸.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폼은 돌리면 되겠죠? 하는데 나는 폼은 돌리는 게 아직 익숙치가 않다 해서 나는 아직 이런 거밖에 모르겠다. 0으로 해놓고 그리고 i가 3까지 갈 때 n 활용하는 거 나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걸 먼저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똑같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원하는 걸 바로 얻지 못해도 괜찮아요. 일단은 그거라도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왔네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n을 받아왔으면 이 값을 활용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n을 어디다 넣을지 곰곰이 생각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지 않을까? 여기다도 넣어봐도 돼요. 이렇게 n을 계속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럼 여기는 아닌 것 같으면 다시 고쳐주고 이번엔 여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넣으니까 잘 되는 것 같냐면은 성공인 거죠. 여러분이 에러 메시지를 많이 보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공부가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천천히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천천히.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그 전에 수많은 에러를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는 빨리 해야겠다. 좀 조급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코드가 꼬일 수가 있어요. 조급한 마음 때문에. 자, 일단은 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게요.